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 즈음도 되기도 했고 또 운동 학습과 제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음,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예. 그분이 뭐 노무현 대통령 전고 노무현 대통령과 굉장히 어떤 우정을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고 또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사셨던 분이고 그 사절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한 30평 남짓 되는 아파트 같고 층수도 5층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가 3억 정도 한답니다. 다 찾아봤죠 제가. 예, 이제 근데 이제 올라갈 거예요 집값이 성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좋은 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대통령께 되셨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담고 이제 바꿔나가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고 뭐 지지하고 뭐 꼭 그렇게 편을 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 체육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학교 체육뿐만 아니라 학교 스포츠 강사의 처우 개선, 코치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체육인들이 보다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말 뜻은 다 잘 알고 계시죠.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또 명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도 있죠. 전에 우리 10,000원짜리 얘기 한번 했잖아요. 한 달 동안 10,000원 줬더니 안 준다고 승질내고 화내고 그랬던 사람들. 투표는 우리의 배려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거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라고 그 사람 손에 잠시 5년간 쥐어준 권력입니다. 근데 1년 한 달도 아니고 5년이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또 이전의 정부하고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그래서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요. 근데 바꾼다라는 거 또는 성공한다는 거 보다 다른 곳으로 올라가서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불확실하고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우리가 지구로 왜 끌려오는지 아세요? 왜 우주로 못 나가는지 아세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건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로 갈 수 없는 건 지구에 있는 게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계속해서 달려가죠.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되돌아가면 편하다는 거. 되돌아가면 집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그것을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에 빠져들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또 달려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운동학습제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각과 인지와 동작이에요.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환경적인 부분들과 또 내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하여 인지, 생각한다는 거죠. 의사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 할만하네? 해볼만하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동작, 즉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동작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 동작이 또 다른 동작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지각에 대한 어떤 믿음과 어떤 바른 의미를 부여했을 때 여러분들의 바른 동작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길을 잘 걸으셔서 꼭 올 말에는 웃음으로 12월 달을 맞이하시고 1월 달에 역시 피골이 상접하겠지만 웃음으로 보내시고 2월에는 3월에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미세먼지 가득해서 요즘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안 해요. 다 체육관에서 운동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일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죠. 올해 합격하신 분이죠. 왔는데 얼굴이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하얘? 지금 이맘때면 새까매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하니? 저희가 다행히 체육관이 있어서 체육관에서 한대요. 그럼 반이 많이 겹치면 수업 못할 텐데 그래. 다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한 시간에 2반 이상 겹치지 않게 시간을 다 조정을 했대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운동장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체육관에서 운동한대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얼굴을 까매야 된다는 뭐 고정관념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얼굴이 굉장히 하얘 보여서 뭐 반반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환경이든 미세먼지 많아도 학교 가서 운동하고 싶죠. 네, 마스크 끼고 운동이라도 체육 수업을 지도하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꼭 이루어질 겁니다. 자, 운동학습까지 해볼게요. 작년엔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2017학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매년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됐었고요. 운동 제어와 운동 학습 파트에서 꼭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학년도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출제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요.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어 파트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굵직한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그래도 많이 깊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육학의 여러 영역들을 굉장히 다 포괄해 놓은 거고요. 어렵다고 하는 생리학과 역학과 심리학과 교육학을 한데 합쳐 놓은 게 바로 운동학습과 운동 제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어떤 깊이의 정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운동 제어에 하나, 뭐 운동 학습에 한 문제 정도씩은 언제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셔서 우리 차례 좀 볼까요? 파트 1 이렇게 돼서 운동 이해부터 나오는데요. 챕터 1을 보면 운동기술의 이해 이렇게 하면서 운동기술의 개념 및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동기술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능숙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능숙한 움직임을 우리가 초보자는 획득을 하고 그것을 숙련자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운동기술의 개념과 어떤 분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기술에 대한 분류 적인 부분들, 뭐 어떤 근육의 크기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냐, 뭐 환경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뭐 움직임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이런 1차원적 분류부터 시작해서 젠타일의 2차원적 분류까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이번에 보면 운동기술의 원리 및 습득의 연구, 운동제어와 운동학습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운동제어는 인간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생성해낼 것이냐 이거 다루는 게 운동제어입니다. 운동학습은 어떤 운동을 배웠으면 이것을 영구적으로 체득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운동학습의 가장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학습은 운동제어는 인간의 움직임의 생성을 규명하는 것이고 운동학습은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운동을 숙달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효율성과 어떤 영구적인 획득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얘기고요. 이 운동제어 및 학습과 관련된 학문적인 기반들에 대해서 이제 3번에 보면 운동 행동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반사이론, 정보처리 이론,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생태학적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이론은 뭐야? 우리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어떤 동작이 나타난다, 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건 외형적으로 보여줄 때는 다 움직임이 보여지죠. 이것도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움직임과 동작은 달라요. 움직임과 동작은 왜 다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건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필을 잡고 지우개를 잡고 지웠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린 동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한 동작인데 목적이 없다라면 이것은 동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또 이게 수의적인 움직임과 반사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어떤 능동적인 움직임이지만
생각 없이 그냥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뭐 치근에 피했다라는 얘기한다면 철의 반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사, 단편적인 수의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수동적인 움직임들을 우린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움직임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자극이 오면 당연히 반응을 보이겠죠. 이 자극이 즉 환경적 자극이 인간의 움직임을 생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반응이 또 새로운 자극이 되어져서 또 다른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반사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접근이죠. 근데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자극이 오면 반사적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오면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보처리고요. 이 생각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의사결정한다라는 거죠. 이 정보처리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넣어놓은 겁니다. 환경적인 정보를 수용하고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세 단계죠.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선택, 의사결정 단계, 반응, 실행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는 동작 명령을 근육에 하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정보처리 이론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 행동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반사 이론에서는 환경적 자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보처리 이론에서 인간 행동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상황은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 인간의 움직임이 생성되는 것은 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몸의 어떤 역학적인 구조들이 있겠죠. 해부학적인 구조들이 있겠죠. 이 해부학적인 구조들 틀 속에서 이 몸 안에서의 근력이라면 내적인 근력이겠죠. 이외에 바깥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뭐 중력이라든가 마찰력이라든가 뭐 지면발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유체역학적인 측면들도 포함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이 생성된다고 규명했던 게 바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에요. 그게 번스타인의 얘기거든요. 근데 번스타인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굵직한 걸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이제 내부적으로 보기가 좀 편하니까.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움직임이 생각하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야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명령을 내려도 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또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이거 또 재밌는 건 다른 움직임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똑같아져요. 이런 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결과가 다른 값이 나와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져요. 이건 뭐 때문이지? 이건 환경 때문이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럼 맥락 조건, 가변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각각 다른 명령을 다 내렸는데 그럼 결과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명령을 내렸으면 A 명령, B 명령, C 명령을 내렸으면 A 결과, B 결과, C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보처리 이론으로 얘기를 하면. 그 값을 넣었으면 그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결과 값이 나와야죠. 근데 값을 각각 다르게 넣었는데 결과가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도대체? 정보처리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배우셨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베이직을 배웠어요. 베이직 커버 포트란 배웠고요. 그때 이제 그거 해가지고 자격감정 시험도 치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건 비교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값을 넣어서 쫙 처리해가지고 딱 하면 결과가 나와요. 요 값을 넣으면 요 값이 나오고 저 값을 넣으면 저 값이 나와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값을 넣어도 이 값이 나오고 저 값을 넣어도 저 값이 나오고 그러면 에러 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그걸 에러라고 얘기하겠지만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는 그건 에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의 움직임에 수많은 가능성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유도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정보처리 이론인데 자유도의 문제를 인간의 동작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번스타인의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에요. 그러면 번스타인의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이런 것이 있다면 뉴엘은 요거에 더불어서 과제도 있고 또 환경도 있고 이런 요소들을 좀 다 결합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제와 환경과 유기체가 있다면 유기체는 어떤 목적지향적인 동작을 만들어 놓았다면 협응이겠죠. 협응된 동작을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자 하는 신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게 어떤 주어진 과제가 빙판이 됐던 아스팔트가 됐던 뭐가 됐던 거기서 어떤 운동을 수행해야 되는 달리기를 하던 뭐 걷기를 하던 뭘 하던 그러니까 과제와 환경 유기체가 딱 조건화되면 그냥 인간의 움직임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라는 큰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조직의 원리예요. 그 자기 조직의 원리의 큰 틀은 유기체가 커졌어도 커지면 이러한 행동을 하겠죠.
작아졌으면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만약 환경이 미끄러운 환경이라면 저런 행동을 할 것이고 거친 표면이라면 또 저런 행동을 하겠죠. 과제가 빨리 뛰어라고 얘기하면 깡충깡충 뛸 것이고 걸어라고 얘기한다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그냥 걸어갈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자기 조직의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조직의 원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단 상황을 조금씩 바꿔나가게 되면 사람은 바뀌어진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요. 바뀌어진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바뀌어진 상황에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양새는 달라요. 네. 걸을 때는 우리 했잖아요. 역학을 하면서 이중지지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달리기 할 땐 채공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해 봤을 때 걷기는 쉽다라고 얘기하고 달리기는 힘든데 분명 어떤 일정한 거리를 달려가서 비교해 보면 에너지 효율성은 달리기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 멀리 뛰기 위해선 걷기보다 달리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특성이다라는 걸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게 바로 뉴엘의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안정적인 구조에서 또 새로운 환경이 변하는 어떤 제어 변수가 되겠죠. 그걸 바꿔주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또 다른 협응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떤 과정을 비선형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두 협응 구조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협응의 어떤 모양새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상변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움직임을 하면 앉으면 눕고 싶나요? 네. 걸으면 쉬고 싶어요. 달리면 걷고 싶습니다. 뭐냐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기술을 숙달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운동기술이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겁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는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요. 전 농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전 농구를 할 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을 때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뭐 어떤 슛을 많이 쏘고 이런 거 그것을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공 몇 번 던지고 나서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야 체력도 좋으면 뭐 그거 했다고 힘드냐? 라고 뭐라 합니다. 그것은 슛 동작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익숙해졌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효율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진 거죠. 축구를 했어요. 그 친구는 착착착 하면서 막 갑니다. 근데 헛다리짓기 전 몇 번 하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저한테 그러죠. 너는 뭐 얼마나 했다고 그냥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 이것만 하면 그렇게 힘들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게 똑같은 거야 나랑. 나는 이거 많이 해봐서 익숙한데 넌 새로 하다 보니까 힘이 효율성이 그렇게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결국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이 뭔가 만들어졌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조금 어색한 움직임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트랙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 그러면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쪽이 편하면 이쪽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더 많이 끌려가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안정적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인페이지, 안티페이지 얘기할 때 안티페이지 얘기하면 요거는 느린 속도에서는 안정적인 구조일지 모르지만 빠른 속도에서는 인페이지가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빠른 속도에서 안정적인 구조면 불안정하고 있다가 빠른 속도에 이쪽으로 빨리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뉴엘의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에요. 생태학적 이론을 얘기한다면 생태학적 이론은 뉴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제한 요소, 과제와 환경과 유기체가 세 개가 있는데 조건이 부합되면 다시 동작이 생성되는 건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이거를 분리하지 않은 겁니다. 과제도 환경도 유기체도 그냥 하나예요. 네. 하나 안에서 내가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죠. 근데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안 돼요. 지각된 것을 어떤 동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럼 지각에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유용성 정도에 따라 인간의 동작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용성이다라는 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봤는데 내가 저걸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예. 여기다 내가 뭘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올려놔요. 제가 경주를 갔다 왔어요. 3주 전에. 경주에 갔는데 경주에 주상절리가 있더라고요. 예. 제주도에만 주상절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경주에도 주상절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큰 바위를 여기다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건 많으시네. 딱 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보고 있는데 탁 세웠어요. 네, 정말 어려운데 세웠어요. 그래서 자극받았어요. 저도 이때만 들어가지고 재성아, 제가 아빠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안 서지는 거죠. 네. 좋은 돌을 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분명히 균형을 잡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정보에 대한 유용성을 보고 가능성을 타진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냥 돌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딱 쓰는 걸 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인간이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하고 말고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강한 정도가 크다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세우는 건 쉬우니까 그냥 평지에 딱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지에 세우는 것보다 새로 세우는 거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퍼던스예요. 어퍼던스는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적 정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준다라면 그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행동 동작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못 세웠어요. 못 세우니까 재성이가 쭉 지켜보다가 아빠 왜 못 세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가 안 보는 사이에 조그만 돌을 그때 살짝 받쳤습니다. 그것도 행동 동작의 가능성이죠. 이 돌을 받치면 이 돌의 불변적 특성이 얘를 받쳐줄 거야 라고 딱 세웠어요. 그 재성이 보고는 이쪽으로 와 봐봐 섰지? 됐어 가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 것들을 기반한 게 바로 생태학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운동 제어에서는 그게 가장 어렵고요. 운동학습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가장 어려운데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고요. 챕터 2에 보면 운동 측정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결과를 측정한다. 그래서 운동 결과를 측정한다는 건 뭐 자신의 어떤 성장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상호 비교하여 뭐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평가할 텐데 주로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의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거 운동 수행량을 주로 측정하죠. 뭐 시간을 측정하든 뭐 거리를 측정하든 높이를 측정하든. 이번에 보면 운동 과정의 측정인데 운동학적 측정이 있고 운동 역학적 측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학적 측정이다라는 건 우리 뭐야? 운동 역학에서 공부했죠. 운동학적 분석과 운동 역학적 분석을. 그 운동학적 분석은 정량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움직임만을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 또는 어떤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가속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는 운동학적 분석입니다. 움직임을. 근데 여기 운동학적 분석에다가 뭐만 넣으면 가속도를 알았고 그다음 질량만 딱 넣어주면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운동 역학적 분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역학적 분석이면 힘의 원리를 그대로 직접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주어진 값이 가속도, 속도가 A 지점에서는 10m/s인데 B 지점에서 20m/s가 됐더라. 그때 시간이 1초였다 라고 얘기한다면 1초 만에 10m/s의 속도의 변화량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속도는 10m/s의 제곱이다. 근데 그 물체의 질량이 1kg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10kg/s의 제곱이라는 힘의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학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산해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운동 역학적 측정이에요. 인간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뇌활동도 측정해 본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이건 그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육활동 측정, 근전도를 통해서 근육의 활동을 측정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협응을 측정한다. 협응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분절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각도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또 뭐 위상 분석도 있고요. 또 교차 상관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운동 제어를 공부하시면서 이 교차 상관 분석에 대한 부분들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잘못된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팔꿈치 분절과 어깨 분절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스파이크를 해볼게요. 스파이크를 했을 때 이런 스파이크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면 팔꿈치와 어깨와 팔꿈치 동작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초보자면 이렇게도 됐다가 또 이렇게도 됐다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깨와 팔꿈치의 움직임이 서로 결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서로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 스파이크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잘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세요? 후자의 경우죠. 기능적으로 잘 연결되어져 있다. 이게 협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든 두 분절이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속되어져 있다는 건.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고요. 또 3번에 운동학습의 측정, 수행곡선에 대한 얘기예요. 연습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면 수행은 향상되어진다.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수행곡선의 양상은 천정 효과가 나타나는 수행곡선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준에서는 많은 향상이 나타나지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그 향상의 정도는 줄어든다기보다는 향상의 정도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 학습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육학적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거기에 뭘 줘야 되는 거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가중치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파지검사, 내가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의 정도입니다. 연습하고 났으면 기억했다가 말해봐가 되지 않겠어요? 기억했다가 행동해봐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행동을 연습했을 때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잘 파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파지되었는지 이 사람이 파지 능력이 좋은지 이거 판단하려면 연습이 끝나고 나서 뭘 주면 안 돼요? 피드백도 주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연습의 기회도 주면 안 돼요.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 보려면 아주 오랜 시간에 측정해 봐야 돼요. 그래서 멀리 지나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완전히 영구적으로 자기 거로 만들었네. 그래서 우리 움직임 과제, 연속적인 움직임 과제 같은 경우가 파지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자전거 탈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또 전이검사, 어떤 운동 과제가 또 다른 어떤 과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정도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과제 내 전이 얘기고요. 어떤 조건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과제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골프의 스윙이 야구의 타격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진다면 과제 간 전이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기계적 대사적 효율성, 운동 기술이 획득되면 효율적이 된다.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운동제의 신경생략적 기초, 가볍게만 얘기할게요. 운동 시스템의 구성, 뭐 신경계의 구성, 신경세포의 구성, 뇌 구성. 근데 여기 운동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은 굉장히 어떤 생리학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에 보면 운동 제어의 정보 처리와 운동 수행 있죠. 정보 처리 단계 아까 뭐뭐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죠.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단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 단계별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감각을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 뭐 여러 가지 감각이 들어오는데 지각은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죠. 자,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지각된 것에 대한 정보가 내 대뇌에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지각된 정보의 의미를 바로 부여할까요? 부여하지 않을까요? 장기 기억 속에 들어온 정보예요. 이게 지각된 정보가.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가 내 장기 기억 속에 있어요. 딱 지각됐는데 장기 기억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럼 바로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뭐야? 반응 선택, 반응 실행, 바로 동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봤더니 내가 이전에 봤던 내 장기 기억 속에 있던 정보가 아니에요. 새로 와요. 그러면 어디로 넘겨야 돼요?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넘겨야 되는 거예요. 반응 실행 단계로. 그래서 어디로 보내겠어요? 연합, 즉 단기 기억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섞어보는 거죠. 섞어보는 거죠. 장기 기억에 있던 거 빼내고 들어온 정보 빼내서 섞어봤는데 이거 해결되면 바로 넘기는 겁니다. 안 되면 또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일수록 계속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자극 들어오면 계속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연습하면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적 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마지막에 반응 실행 단계로 가면 순차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열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심적 불응기 현상을 설명하게 되겠죠. 이중 자극 연구에 따른 심적 불응기, 페인팅 효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반응 시간과 운동 행동의 관계. 반응 시간, 우리 반응 시간이 있고 어디 동작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시간은 어떤 자극을 들이받아서 근육이 움직였지만, 근육이 반응했지만, 근수축이 나타났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극을 주었을 때 여기까지가 반응 시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거는
반응 시간과 동작 시간이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 반응 시간에 대한 연구에 우리는 단순 반응과 변별 반응과 선택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반응은 쉽다. 근데 변별 반응은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선택 반응은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과 운동 수행, 기억의 형태가 있다. 뭐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 뭐 어휘적 기억, 뭐 절차적 기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많이 쓰는 것은 우리 명제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의와 운동 수행. 주의는 어떤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의는 니데퍼가 얘기했죠. 주의의 폭과 방향으로 얘기했어요. 넓은 주의냐, 좁은 주의냐, 바깥쪽에 대한 주의냐, 내적인 주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학습과 기억이 주의와 심리적인 요인 관계. 그래서 주의 우리 역유자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적정각성 수준일 때 주의는 최적의 주의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 챕터 5에 운동 정확성과 타이밍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성은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면 정확성인 겁니다. 근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일관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운동 정확성 결정 요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속도가 빠르면 정확성은 떨어져요. 그렇죠? 인지적 요구 수준이 많으면 또 많아져요. 속도가 느려져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자유도의 수가 되겠죠. 자유도의 수가 많아질수록 또 속도에 따른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다음 운동 수행의 정확성 관련 이론, 정보 처리 용량의 한계. 우리가 우드워즈가 이제 연구했죠. 눈 감고 하는 거하고 눈 뜨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정확성은 떨어진다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피드백에 의한 수정, 반복 수정 모델인데요. 어떤 정확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꼭 피드백을 받아서 정확한 걸 찾아간다 이겁니다. 그다음 임펄스 가변성 이론. 그런 거 언제 생각하고 있냐? 그냥 힘 딱 주고 시간마다 임펄스 빵 치면 정확성 나타나는 거죠. 근데 빠른 움직임이라면 힘 세게 주니까 저기서 흔들려, 가변성 떨어져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찾기 위해선 힘 줄여 이 얘기죠. 빨리 하고 싶으면 가변성 고려하고 해, 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 하위 분절 운동 모델, 피드백과 임펄스 가변성 이론을 합쳐서 얘기한 건데요. 어떤 움직임을 수행할 때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난이도 지수에 우린 영향을 받잖아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정확하게 움직임을 수행할 수가 없었는데 최적 하위 분절 운동 모델은 하위 움직임의 수, 즉 분절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운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로그 함수적 관계니까 약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운동 역학적 및 운동학적 정확성에 대한 얘기, 역학적 정확성, 뭐 가변성,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얘기하면 되고요. 네 번째, 스포츠 수행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예요. 이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야구의 타격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에 날아오는 속도에 대한 내 신체 움직임을 어떻게 잘 맞춰낼 것이냐,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잘 맞춰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동작을 빠르게 스윙하면 된다. 그리고 빠르게 스윙하는 것도 좋지만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타이밍을 맞추기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주된 얘기가 될 겁니다. 넘어가셔서요. 챕터 6의 운동의 협응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건 유엘의 협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지의 어울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협응의 주요 문제와 정보 처리 관점에서의 협응들, 결국 신체 움직임의 여러 사지들의 움직임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다이나믹 관점에서의 운동 협응, 중요한 게 여기 협응의 구조죠. 협응의 구조는 움직임의 단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 지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지의 분절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기술을 획득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3번에 다양한 과제에서의 협응, 뭐 자세 유지나 보행, 눈머리 손 협응, 뭐 시간적, 공간적 협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챕터 7에 시각과 운동 수행. 우리 생태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보는, 그러니까 생태학적 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이론에서도 언제나 외부적인 환경적 자극은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고, 이 시각을 통해서 운동 동작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각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시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시각으로 들어온 정보, 이미 의미가 부여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바로 일으켜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선 간접 지각과 직접 지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적인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동작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것을 간접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직접 지각이라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동작을 생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어퍼던스의 개념이고 이런 환경적 정보를 불변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지각 동작 결합과 운동 기술 수행. 지각, 의미가 있는 환경적 정보는 바로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자세에서부터 여러 가지 동작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파트 3의 운동학습이에요. 운동학습의 개념과 이론 얘기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의적인 움직임들을 내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따지는 게 바로 운동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운동학습의 단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피츠와 아담스, 젠타일, 그 다음에 번스타인, 뉴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피츠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뉴엘, 여기 젠타일이죠. 젠타일, 그 다음에 번스타인도 나왔고요. 또 뉴엘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독립적으로 나온 문제는 피츠하고 번스타인에 대한 문제예요. 뉴엘 같은 경우는 협응 구조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화해라. 어디하고? 환경과 연결지어라. 그것을 매개 변수화하는 것이다. 즉 내 협응 구조를 어디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내 어떤 동작을 배구에 스파이크를 하는데 굉장히 끈끈한 바닥에서 스파이크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환경에 맞춘 거죠. 근데 미끄러운 얼음판에 스파이크를 합니다. 그럼 얼음판에 스파이크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동작을 맞춰야 될 거예요. 미끄럽지 않은 마찰력이 큰 환경에 사는 것과 매끄러운 환경에 사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협응 구조를 환경에 매개 변수화하는 거예요. 농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농구를 아주 건조한 날에 비가 안 오는 날 농구장에 나가서 농구를 합니다. 굉장히 어떤 그 마찰감을 느끼면서 싹 농구하죠. 근데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 쭉쭉쭉 떨어지면서 우레탄 코트에 비가 싹 젖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조직의 원리로 압니다. 또 어퍼던스를 통해서 알죠. 저기서 섰다가 죽어.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살 걸어가죠. 그렇죠. 이것도 근데 여기서도 미끄러운 환경에서 잘하는 사람도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개 변수화를 잘하는 거예요. 내 동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뉴엘이 얘기하는 협응 구조를 환경에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개 변수화라고 얘기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최적의 매개 변수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엘에 대한 운동학습 단계에 좀 일부를 좀 언급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운동학습 이론적 설명, 중추적 표상과 운동학습, 정보 처리로 해서의 운동학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탐색 전략을 통한 운동학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운동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챕터 9에 운동학습 실제, 그래서 운동기술 연습계획. 우리가 운동학습이 이루어진다라면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가는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분명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서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연습을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조건과 연습의 방법, 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연습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습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초보자를 숙련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학습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골프를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의지라면서 골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꿨어요. 내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운동 제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피드백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다. 그래서 물론 돈이 없어서입니다. 레슨 받을 돈이 없어서 안에 용돈을 안 줘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내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저를 성장시켜 나갈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티칭 프로를 따는 게 목표예요. 만 60세 때 20년을 잡았어요. 20년 그건 농담이고요. 네,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바로 운동학습에 대한 일부 얘기들이고요. 또 운동학습을 위해서는 피드백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강 피드백은 외주적 피드백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에서 숙련자의 수준으로 향상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10에 대한 학습의 평가 활용.
학습을 평가한다라는 건 내 교수법이 맞았는지, 자신의 어떤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게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기술에 대한 연습 방법과 평가 방법, 그다음 파지, 전이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운동 숙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운동 숙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 차단 기법과 시각 차단 기법과 공간 차단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숙련성을 알아봤어요. 숙련됐다라는 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서도, 또는 어떤 차단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수행력을 얼마나 빠르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 바로 숙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바로 주된 얘기들이 될 거고요.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챕터 1의 운동기술의 이해가 나오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한번 운동기술의 이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